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네, 조간 브리핑 코너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부분의 조간 신문이 휴관을 합니다. 평소처럼 신문 지면에 실린 기사가 아니고요.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 보도된 주요 뉴스를 중심으로 브리핑하고 분석해보는 그런 식으로 조간 브리핑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김용민 PD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오지 못했고요.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김용민 PD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예. 오늘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그리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이렇게 휴관인데요. 내일은 동아, 조선, 한겨레가 발행을 합니다. 나머지 신문들은 내일까지 다 쉬고요. 예. 내일자가 발행이 되니까 오늘 출근을 하겠네요. 해당 신문사들은. 아, 그렇군요. 예. 제 신문사 들어가는 메커니즘은 잘 모르는데 아마 오늘 이 동아, 조선, 한겨레 기자들은 다 출근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에 보도된 주요 기사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예. 예. 오늘 첫 소식, 침몰한 세월호에서 아이 젖병을 봤다는 민간 잠수사의 증언에 이어서 숨진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의 휴대전화 동영상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고 박수연 군이 이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16일 아침 9시쯤 찍은 동영상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한 탑승객이 어휴, 아기 울어. 괜찮아. 아기까지 미치겠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었는데요. 예. 학생들은 배가 기운 급박한 상황에서도 아기를 달래기 위해 안간힘을 쓴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당국은 권모양 외에 영유아 구조자는 없고 실종된 아기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 안에서 아기가 울었단 말이죠. 예. 범정부 사고대책위에 물어봤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영유아가 실종됐다면 보호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보호자가 그 안에서 같이 실종됐다면 신고를 못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젖병의 주인이 보호자와 함께 실종됐을 수도 있어서 피해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숨진 박수현 군의 동영상 그리고 또 우유가 반쯤 남았다고 합니다. 이 잠수사가 발견한 이 젖병이 말씀이죠. 예. 예. 그러면 이 정도의 젖병을 먹을 아이 같으면 한 2살 안팎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예. 사고대책본부가 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했는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실종자 수가 확정된 실종자 수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또 진도에 내려갔지요? 예, 실종자 가족들과 만난 데 이어서 세월호 사고 지점에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바지선으로 이동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뻔한 박근혜 대통령 발언이 아닙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반응입니다. 단원고의 한 실종자 어머니는 박근혜 대통령 방문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그 사람 얼굴 보러 팽목항까지 왜 가느냐? 그 사람이 우리의 꺼내주기라도 하느냐? 이렇게 되물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했으면 이렇게까지 수색이 늦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방문 전혀 기대 안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자식이 주고받느냐? 높은 자리에 있는 자식 한 명이라도 탔다면 진즉에 수색 끝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육관에 남아있던 권오복 씨도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여기까지 내려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살려내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지
꺼내달라고 하는 건데도 제대로 안 된다. 총리가 와도 영이 안 서는데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한편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마이뉴스 현장 취재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예. 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내용입니다. 예. 해경이 세월호에 수몰된 인명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민간 군안 업체들을 동원할 수 있는 순환 구호 명령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내리지 않았다. 이게 확인됐다. 이런 예. 보도죠. CBS가 목포 해양경찰서에 확인해 봤더니 해경은 현재까지 인명 구조와 관련한 순환 구호 명령을 민간 군안 업체들에게 단 한 차례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예. 목포 해경은 지금까지 선박 군안과 관련해 3차례에 걸쳐서 순환 구호 명령이 내려졌지만 구조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명령이 발동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군안과 구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군안은요, 선박 인양입니다. 군안은 선박 인양. 구조는 뭐냐?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박 인양은 3차례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사람을 구하기 위한 구조는 한 차례도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고 초반부터 선박을 인양한다며 3차례에 걸쳐서 군안 명령을 발동했던 해경인데 정작 사람 목숨을 구하기 위한 구조 명령은 한 차례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자, 이처럼 해경이 구조를 위한 순환 구호 명령을 발동하지 않은 거, 이거 법적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순환 구호 명령이란 해경이 바다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등의 수색, 구조, 군안,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민간에게 긴급하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입니다. 예.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이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민간이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는다는데 예. 문제는 이 군안 구호 명령, 특히 예. 사람 구하라는 이 구조 명령을 안 내리는 해경은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글쎄 말입니다. 순환구호법에 따르면은 구조본부장 그리고 소방관서의 장은 사람 또는 단체에게 순환구호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순환구호 업무에서의 어떤 종사명령에 불응하거나 물건 사용을 거부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경이 순환구호 명령을 발동하게 되면 전문적인 민간 업체들에게 신속하게 구조 명령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뜻 있는 분들 와서 구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당신 와서 빨리 구조해! 이러면은 구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안 했다는 겁니다. 예. 언딘밖에 할 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딘과 유사한 업체는 전국에 39곳이나 있고, 사고 지점과 가까운 전남 목포와 완도에만 총 6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사람 목숨을 살리는 구조와 관련해서는 명령을 한 번도 내리지 않았고, 대신 선박을 인양하는 군안 명령만 3차례 내렸다는 거지요. 가뜩이나 해경의 주선으로 청해진 해운과 언딘이 선체 인양, 인명구조에 대한 독점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과정에서 해경의 고유 권한인 명령권도 다른 업체는 배제한 채 언딘 측에만 특혜로 준 꼴이 됐습니다. 예. 지금 유족들이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 예, 이래서 그런 요구를 당연히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을 못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검찰은 1순위, 조사 1순위인 해경은 뒷전에 미루고 유병헌 씨 쪽만 탈탈 털었던 거지요. 지금 해경에 대한 수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불신의 표현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용산 참사가 좀 떠오릅니다. 당시 막루에 불이 붙자 누군가 저기 사람 있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무시했었고요. 예. 이번엔 여객선이 침몰하는데 또 같은 주장들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있다는 말 결국 무시한 꼴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그 중앙선대 기사를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리더십, 국민이 본 것은 무능, 무책임, 일탈. 이런 제목입니다. 하루 걸려서 바뀌는 실종자 수 발표, 엉거주춤한 초기 대응, 더딘 구조작업,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무신경, 관료주의에 따른 현장의 불협화음, 위에만 잘 보이려는 공무원들의 보신주의,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공무원들의 모습이란 겁니다. 예. 이게 쌓이고 쌓여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한순간에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는 건데요. 특히 정홍원 총리,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등 정부의 핵심 지휘부가 앞서서 여론의 화살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인데요. 정홍원, 이주영, 강병규, 서남수 이들은 절규하는 실종자 가족들 앞에서 마치 이 폭도라도 피하듯 자동차 속으로 피신하고 또 발을 동동 구르는 실종자 가족들을 두고도 컵라면을 먹는가 하면 상황을 장악하지 못한 채 연신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되풀이했단 말이죠. 실종자 가족들은 물론이고 TV를 지켜본 국민들 모두에게 불신과 분노를 안겨준 셈이다. 이렇게 중앙선대위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 두고 무엇보다 관료제 리더십의 종말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예, 김광웅 명지전문대 총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바로 관료주의다라고 말이죠. 국민의 생활 감각과 괴리된 채 고시를 거쳐서 승진의 길을 평생 걸어온 고위 관료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적한 말입니다. 정홍원 총리와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판검사 출신이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일찌감치 행정고시에 합격한 다음 자기 부처에서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왔는데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관료들이란 얘기죠. 예. 관료란 법과 규정, 규칙에 따라서만 집행하는 이들이다. 문제는 위기 상황인데 위기란 어떤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그런 단계 아닌가. 쉽게 해결할 수도 없고 똑 떨어지는 정답도 없다. 그런데 배운 것만, 또 해온 것만, 익힌 것만 적용시키려더니 더욱 문제를 꼬이게 만든다. 위기 해결 능력이 빵점이다. 김광웅 총장이 밝힌 말입니다. 예. 세월호 사고 수습에서 그대로 드러난 면이기도 한데요. 서둘러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어느 부처 소관인지를 먼저 따지고 위계적 질서가 너무나 몸에 배어 있어서 지시만 할 뿐 설득하지는 못한다는 거지요. 서류 작업에는 능해서 안전대책 관련 매뉴얼만 3,000여 개 이상 만들어 놓았지만 실제 상황은 그와 달리 돌아갔단 말이죠. 또 군경의 배가 몇 척 동원됐고 잠수 요원이 몇 명 투입됐다. 숫자만 있고 내용이 없는 대변인의 일방적인 발표만 있었을 뿐인 거죠. 결국 무능하고 무책임한 관료를 중용한 인사권자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중앙선대위는 말을 이어가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을 애들로 말하는 거지요. 결국 책임 있는 자들 제대로 책임을 묻겠다라는 박근혜 대통령 발언이 어제 있었는데 말이죠. 예, 상황 다 겪고 나서 책임을 묻겠다.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예. 예. 그들이 보기엔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KBS 보도국장의 발언이 이 미디어 오늘에서 저도 기사를 본 것 같던데 어떤 예. 발언이었습니까? 세월호 참사 발생 후에 KBS 앵커들에게 검은 옷을 입지 말라고 지시해서 파문을 일으킨 김시곤 KBS 보도국장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교통사고 발생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새노조라고 불리죠.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김시곤 국장이 세월호 사고는 300명이 한꺼번에 죽어서 많은 사망자 수로 보이지만 연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해보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KBS 새노조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 지난 4월 말쯤에 부서 회식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서 김시곤 국장은 세월호 사건을 아무것도 아닌 사건으로 치부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인데 그렇다면 내가 사고 현장에 기자를 100명 보내며 밤새워 보도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죠. 대통령이 내려간 현장이고 또 다른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KBS만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려보낸 건 아닌가요? 예. KBS 새노조는 김시곤 국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예. 김시곤 국장이 내려보낸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시청료 내고 공공기관이고 당연히 뭐 내려가지 말라고 해도 기자들이 알아서 내려갔을 텐데. 네. 예. 해명에서도 자질 부족이 드러나는 거죠. 예. 그나저나 그 교통사고 사망자와 비교한 것도 문제긴 문제인데 네. 그 사내 앵커들에게 검은 옷을 입지 말라는 지시를 왜 했다는 거죠? 사내 인트라넷 망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검은 옷 착용은 아직 살아있을 수 있는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결론 짓는 것 아니냐라는 몇몇 시청자의 문제 제기로 검은 옷 착용을 금지시켰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KBS 새노조는 성명서를 통해서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 KBS 시청자 상담실을 통해 들어온 시청자 의견을 정리한 내용에는 검은 옷 착용에 대한 불만 제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라면서 오히려 화사한 옷 대신에 어두운 옷을 착용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시청자가 발견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KBS 새노조는 KBS에서는 일반 시청자가 보도국장과 직접 통화하기 어려운데 그렇다면 김시곤 국장이 주장한 몇몇 시청자의 항의는 누구인가? 김시곤 국장 휴대전화를 통해서 직접 들어온 항의라면 KBS 보도국장에게 자유로이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꼬집었습니다. 혹시 그분일까요? 예, 그분 아니면 그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예. 네, 저도 주말 사이 한겨레 신문 이 기사를 끝까지 좀 읽어봤습니다. 예. 도올 김용옥 교수가 기고한 글인데 파장이 좀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겨레 특별기고문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세월호의 이준석 선장을 비교하며 글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 글은 제가 전날에 제가 페이스북에 먼저 쓴 글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뭐 생각이 다 비슷하지요. 뭐 그보다 앞서서 이승만, 이준석을 비교한 분의 글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예. 너무나 흡사하니까 말이죠. 이승만과 이준석이. 김용옥 교수는요, 1950년 6월 정부 강요, 국회의원, 육군본부에도 알리지 않고 몰래 대전으로 도망간 이승만 전 대통령이 현재는 KBS지요, 서울중앙방송국을 통해서 서울 시민에게 우리 국군이 용감하게 적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나 대통령 본인도 서울을 떠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서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거짓 방송을 했고 사전 통보 없이 한강대교를 폭파해서 시민 500여 명이 폭사했다. 이렇게 김용옥 교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옥 교수는 우리는 이러한 이승만을 성스러운 통치자로 모시는 기나긴 정치사적 이념의 굴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용옥 교수는 또 임진왜란 당시에 대책 없이 도망친 선조가 큰 전공을 세운 이순신 장군을 핍박하고 오히려 도망갈 때 자신의 말을 몰았던 말단 관리를 우대했던 역사적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예. 김용옥 교수는 이런 실패한 리더십의 사례를 제시한 것은 세월호 침몰 당시 누구도 주체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김 교수는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이 황금 시간에 누구도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누구도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이 누구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용옥 교수는 이 시대의 역사가 총체적 부실 속에서 결정권자가 부재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고 그 총체적 부실의 주체는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라고 밝혔습니다. 또 통치의 정점은 국가의 안위에 막중한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진심 어린 전면적인 사과의 한마디도 없었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예. 과거에 중국의 한 나라의 황제인 문제조차도 불상사가 발생할 때마다 신하를 탓하지 않고 자신이 국민 앞에 사죄했지만 백성 앞에 사죄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 초기에 남 탓이나 엄벌하겠다. 뭐 어제도 그랬어요. 심판자 노릇에 일관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시민들의 봉기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용옥 교수가요. 예. 그렇지 않아도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의 부실한 대응에 책임을 묻는 집회가 잇따라 열렸는데 청소년 단체 21세기 청소년 공동체 희망 그제 낮에 서울 청계광장 앞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아 잊지 않을게. 박근혜 대통령님 왜 살리지 못했나요? 박근혜 대통령님 왜 엄마 아빠를 울리나요?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예.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서 자유 발언을 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예. 지방선거 얘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예. 안동권시 종친회가 권영진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한 의혹이 제기됐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관리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고요? 예,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안동권시 대구종친회 청장년회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의혹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동권 시 이 대구 종친의 청장년회라고 밝힌 곳에서 종친이 시장 선거에 나가는데 지지해달라, 똑똑한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예.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이 신고했는데요. 이 신고한 사람은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참여인단에 선정이 됐고 경선 투표는 지난달 29일에 치러졌습니다. 선관위 측은 신고를 받고 안동권시 종친회 청장년회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실랑이 끝에 2시간여 후에 들어가 보니까 7명에서 8명이 있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요, 이 사무소와 관련된 유사한 제보가 2건에서 3건 정도 더 있어서 불법 선거 운동일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라면서 선거인 명부를 이용해서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불법 선거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선거 운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낙검수에서 소개했던 엄펜션 사건하고 똑같은 유형입니다. 한편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에 불법 콜센터를 차려놓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운동원이 구속된 성배경 경북 상주시장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예. 이게 대구시장 새누리당 후보 같은 경우에 친박으로 분류되는 서상기 후보가 결국 물먹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권영진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친이계로 분류가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어떤 정치적인 좀 맥락이 있어 보인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친이명박계인 권영진 전 의원. 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에서 친박 후보들을 꺾고 시장 후보가 된 것. 큰 파장을 낳았죠. 권영진 전 의원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후보 비서실장에 이어서 오세훈 시장 밑에서 정무부시장을 지냈습니다. 서상기, 조원진 의원 같은 친박 현역 의원들이 나섰는데 모두 물리쳤단 말이죠. 그래서 예. 박심이 꺾였다, 이런 풀이가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권영진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착수, 상당히 이채로운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 관련해서 얼마 전에 홍준표 경남지사 후보, 현역 지사입니다만 새누리당 후보로 다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친박의 박완수 전 창원시장을 눌렀죠. 예, 홍준표 지사도 불법 선거 사무실을 운영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국민일보 보도에서 나온 건데요. 예. 이에 대해서 경남 진주시 선관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불법 선거 사무실을 차렸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한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전화 홍보권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사를 한 바는 있지만 그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진주시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도 선관위도 다른 건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이 사안의 경우도 조사가 끝나더라도 최대 주의 또는 경고 같은 가벼운 행정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홍준표 지사는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예.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죠. 정몽준 의원이 경쟁자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틀 연속 박심이 자신에게 있다, 이 취지의 발언한 데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던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 첫 정책 토론회에서 김황식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보고 출마를 권유했다라는 발언을 했지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저의 출마를 권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혜훈 최고위원, 후보지요, 경쟁후보. 예. 나라의 대통령은 선거 중립 의무를 지고 있다. 대통령이 누구에게 시장 출마를 권유했다면 이건 탄핵되는 거 모르느냐. 지금 누구를 탄핵 위기로 모는 발언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받았고 논란이 커졌거든요. 예. 자, 이런 와중에 김황식 전 총리가 5월 3일 밤, 토요일 밤에 박근혜 정부, 대한민국의 성공을 바라는 분이 박원순 시장을 교체시킬 후보자는 나라며 나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했고 또 나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게 출마를 권유했다는 내용 제2탄으로 해석이 되는데 말이죠. 예. 이와 관련해서 새정치연합은 그저 서면 브리핑 정도만 냈습니다. 서면 브리핑 내용에 탄핵 이런 내용은 없고요.
정치 희화화가 염려된다. 뭐 이런 내용뿐이었습니다. 예. 이 탄핵 걱정은 새누리당 경쟁 후보가 하고 새정치연합은 정치 희화화만 걱정하고 있으니 이게 야당으로서 참 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비판이 나올 만합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이 왜 그런지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밤이었던가요? 이 광주시장 후보로 윤장현 예비 후보를 기습적으로 전략 공천한 거, 이거 논란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강훈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그래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윤장현 예비 후보와 함께 이 3파전을 벌였는데, 이 강훈태 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그래서 무소속 단일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잇따라 어제 그 광주시 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강훈태 시장은 민주의 성지 광주를 모독한 반시민, 반민주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 비통한 심정으로 잠시 당을 떠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새정치를 갈망하는 시민들에게 헌정치로 답한 안철수, 김한길 두 사람 지배하에 당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두 공동대표를 맹비난했습니다. 예. 이용섭 의원도요,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새정치연합을 장악한 안철수, 김한길 이 두 사람으로부터 당을 해방시켜야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광주 정신을 모독하고 광주 시민들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은 김한길, 안철수 지도부와는 더 이상 어떠한 가치와 철학도 공유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라면서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이게 새누리당한테 질 것 같으니까 전략 공천을 한 겁니까? 광주시장 후보를요? 일단 윤장현 후보는 안철수 대표가 미는 인물로 알려져 있죠. 예. 그래서 지금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 속에서 전략 공천을 했다. 이거는 뭐 아무래도 이용섭, 강훈태 이 두 분이 봤을 때 농간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나눠먹기 전략 공천이군요, 결국은. 예. 결국 광주시장 선거, 이 새정치연합 전략 공천된 윤장현 후보 대 무소속 단일화 후보, 이 두 사람의 대결로 갈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이용섭, 강훈태 두 사람 단일화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훈태 시장은 전혀 논의된 바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면서 시민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말했고요. 이용섭 의원도 시민 참정권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길이라면은 모든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예. 끝으로 서울 지하철 전동차끼리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고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겨레가 지난 토요일자에서 추돌 차량들이 내구 연한 25년이 다 돼가는 노후 차량이어서 낡은 차량을 무리하게 운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예. 서울 메트로 뭐 사고의 그 책임을 져야 할 주체지요. 1호선에서 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는 사고 원인을 자동 안전거리 유지 장치의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 안전거리 유지 장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에 전면 도입된 자동 운전 장치와 함께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두 장치의 혼선으로 인한 고장일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두 장치의 혼선으로 인한 고장은 이전에도 종종 있었다는 것이 서울 지하철 노조 관계자의 말입니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용민 PD가 오늘 조간이 휴관인 관계로 주요 뉴스들을 짚어봤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